오늘 경기 나폴리가 정말 오랜만에 패배를 했습니다. 리그에서만 보면요. 리그에서 나폴리가 8연승 중이었는데 8연승을 하다가 오늘 경기 라치오에게 발목을 한번 잡혔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폴리를 상대한 팀들이 나폴리를 막는 방법을 어쨌든 잘 구축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경기 라치오도 어떤 전술적인 특징을 보여줬느냐? 일단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납니다. 공격 라인부터 미드필더 라인까지 뒤로 물러나면서 아주 촘촘한 수비 라인을 형성하려고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수비 라인은 약간 올라오죠. 이렇게 되면 수비 라인은 올라오고 공격 라인은 내려가면서 중앙에서 아주 촘촘한 수비 라인이 형성됩니다. 이거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원 라인에서 로보트카, 앙기사, 지엘린스키 요 세 명의 선수가 중원 라인에 갇혀서 패스를 전개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오늘 라치오의 전략이었고, 최근 들어서 나폴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죠. 라치오의 수비 방법을 보면요,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고요, 공격 라인은 오히려 약간 내려가 있죠. 그러면서 이 중원 라인에서의 공간을 되게 좁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수비 라인에서는 여유롭게 볼을 잡고 있는데 이 중앙에서 로보트카나 앙기사나 지엘린스키가 좁은 공간 안에서 볼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로보트카를 강하게 마크하는 것이 오늘 라치오의 수비 방법 중에 하나였죠. 이 장면도 보시면 라치오가 내려가서 중원에서 좁은 간격을 만들고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로보트카에게 나폴리가 패스를 넣어주기가 힘들죠. 이 장면도 보시면 요 중원에서 좁은 공간을 만들고 있고 안쪽에 있는 로보트카에게 패스가 가지 못하도록 마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보트카에게 볼이 가면 라치오가 어떤 수비를 하냐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로보트카에게 순간적으로 달려듭니다. 좁은 공간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로보트카가 볼을 잡을 때 라치오가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로보트카가 돌아서질 못하니까 나폴리의 볼이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최근 들어서 나폴리를 상대한 팀들이 다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 특히나 로보트카를 거쳐서 가는 플레이들이 많으니까 로보트카를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면서 나폴리의 공격을 원천 차단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폴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죠. 나폴리가 라치오의 좁은 간격을 어떻게든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나폴리의 공략하는 방법은 이 장면처럼 라치오가 중원에서 좁은 간격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중원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비 라인에서는 그래도 압박을 덜 받으니까 라흐만이나 김민재가 전방으로 롱패스를 뿌려줬죠. 왜 이렇게 롱패스를 뿌려주느냐?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전방으로 패스가 길게 들어가면서 라치오의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납니다. 이렇게 되면 라치오의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가 순간적으로 멀어지게 되죠.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롱패스가 들어가면서 라치오의 수비 라인이 볼을 떨어뜨렸을 때 순간적으로 간격이 벌어지면서 공간이 생기니까 이 공간에서 떨어지는 볼을 빠르게 달려들면서 가져오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라치오가 잘 됐던 건 이 나폴리의 수비 라인, 김민재나 라흐마니의 롱패스가 계속 후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라치오가 간격 유지가 정말 잘 됐습니다. 이거는 오늘 라치오가 정말 잘했다고 봐야 되고, 라치오가 어쨌든 이렇게 좋은 수비로 나폴리의 공격을 틀어막은 이후에 역습을 노려야겠죠. 나폴리가 올라올 때 빠르게 뒷공간으로 뿌려주고 스피드 경쟁을 시킬 때가 많았어요, 뛰어들어가는 임모빌레에게. 그런데 역시나 김민재가 이 스피드를 완벽하게 따라갔었죠. 이 장면도 나폴리의 전방 압박이 강하니까 라치오가 나폴리의 볼을 빼앗은 이후에는 별거 없습니다. 볼을 받자마자 전방으로 걷어내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임모빌레를 향해서 패스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있으니까 김민재가 이 임모빌레의 스피드를 완벽하게 따라가서 라치오의 역습을 차단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나폴리가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치오가 풀어나오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한번 풀어나오는 상황입니다. 압박을 풀어나오면서
라흐마니도 압박을 위해서 올라가 있으니까 이 뒷공간으로 라치오가 패스를 보내주는 건데, 이때 반대편에 있었던 김민재가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를 빠르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김민재가 어느샌가 달려와서 라치오의 역습을 끊어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수비를 한 이후엔 역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역습 자체가 오늘 경기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뭐 스피드적인 경합을 시켰을 때는 김민재가 정말 잘 막아주니까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공권 싸움을 걸어줄 때도 있었어요. 라치오가 볼을 전개하기가 힘드니까 전방으로 그냥 길게 볼을 걷어내고, 이때 앞쪽에서 라치오에서 가장 제공권이 좋은 선수 밀린코비치 사비치에게 제공권을 맡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김민재가 달려나오면서 밀린코비치 사비치와의 제공권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거의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100% 묶어놨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김민재의 기록을 보면요, 제공권 싸움이 8번 있었는데 8번 중에 8번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공중볼 싸움 승률 100%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중볼 싸움이 대부분 밀린코비치 사비치랑 붙었을 때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라치오가 임모빌레 원톱을 쓰는데, 공격할 때는 임모빌레가 라흐마니 쪽으로 붙고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임모빌레 옆쪽으로 움직이면서 사실상 투톱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와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대부분의 경기에서 밀린코비치 사비치에게 볼을 보내주고 임모빌레에게 떨어뜨려주는 이러한 공중볼 전략을 잘 사용하는 팀입니다. 근데 오늘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제공권을 단 한 번도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김민재를 사실은 이 라치오가 넘어서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밀코사가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임모빌레에게 한 번의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김민재랑 임모빌레가 붙으니까 당연히 스피드 싸움에서 김민재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제공권 싸움을 붙여줘도 밀린코비치 사비치랑 붙어서 제공권 싸움에 100% 이기니까 제공권 싸움도 안 되고, 그리고 라흐마니와 김민재의 조합이 너무나 좋죠. 이 장면 보시면요,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볼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따라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라치오가 이 김민재가 움직인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라흐마니가 왼쪽으로 움직여주면서 김민재의 공간을 커버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흐마니가 김민재의 공간을 커버해주니까 김민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건 라흐마니도 양발, 김민재도 양발이니까 김민재가 자신의 왼쪽 센터백 자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라흐마니의 오른쪽 센터백 자리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라흐마니가 김민재의 자리에서 김민재의 공간을 커버하니까 김민재는 라흐마니의 공간으로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결국에는 김민재가 내려가서 라치오의 볼을 걷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른쪽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라흐마니와 김민재가 너무나 좋은 호흡을 보여주니까 사실 이 라치오가 역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원더골 한 방, 이게 터졌죠. 나폴리가 심지어 수비가 잘 갖춰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라치오가 안쪽으로 볼을 보내주고 흐비차가 수비로 내려와서 볼을 걷어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볼을 걷어낼 때 약간 미숙하게 걷어내면서 나폴리의 수비 라인 안쪽으로 떨어졌고, 이때 순간적으로 라치오의 베시노가 뛰어나오면서 엄청난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었죠. 이 원더골 한 방, 이거를 사실은 라치오가 노렸던 거거든요. 어떻게든 틀어막고 한 골을 만들자. 저 원더골의 한 방으로 라치오가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민재의 수비력은 어마무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이 김민재의 수비력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죠. 이 장면도 라치오가 역습하는 과정에서 패스가 정말 잘 들어갔던 상황이거든요. 침투하는 선수에게 패스가 잘 들어갔고, 여기서 완벽하게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순간적으로 나폴리의 수비가 쏠리니까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김민재도 한쪽으로 쏠리면서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정말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라치오의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인데, 이번 시즌 김민재의 놀라운 점, 팀에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느샌가 튀어나와서 위기 상황을 막아낸다. 김민재가 이 여유로운 공간이 나왔을 때 빠르게 뛰어 올라갑니다. 분명히 라치오가 슈팅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있었는데 김민재가 올라가서 이 슈팅을 막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김민재의 장점이거든요. 사실은 이번 시즌에 김민재가 엄청나게 이 슈팅을 블락하는 횟수가 많은데, 그 블락하는 횟수가 많은 이유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 나올 때마다 정말 괴물과 같은 스피드로 공격수에게 다가가서 슈팅할 수 있는 순간을 순간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이게 김민재의 장점이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물론 나폴리가 패배를 했지만 김민재 그리고 라흐마니, 이 단단한 수비 라인의 수비력은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경기였다. 나폴리가 얼마나 압도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번 경기 실점을 하기 전까지 5경기 연속 무실점이었고요. 조금 더 뒤로 가봐도 7경기 실점을 했던 경기가 로마전 1경기, 1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수비력이죠. 이 엄청난 수비력이 오늘 경기도 사실은 충분히 발휘됐던 경기가 아니었나. 스팔레티 감독이 라흐마니와 김민재를 정말 엄청나게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폴리가 실점한 이후에 어쨌든 공격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강화했느냐, 로보트카를 빼고요. 그리고 지엘린스키도 뺐습니다. 그리고 앙기사도 뺐어요. 로보트카, 앙기사, 지엘린스키 대신에 엘마스와 은돈벨레 그리고 시메오네를 넣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에는 수비라인 앞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엘마스와 은돈벨레였습니다. 엘마스와 은돈벨레는 약간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라흐마니와 김민재가 이 앞공간까지 커버를 해라, 이거였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이제 공격적으로 도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수비라인 앞에 수비적인 선수를 아예 두지 않고 김민재와 라흐마니의 수비력을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원에서 사실은 막판에 나폴리가 수비 커버가 전혀 안 됐어요. 은돈벨레와 엘마스가 위치하니까. 라치오가 역습할 때 이런 장면이 나왔죠. 중원에서 아무도 수비를 안 해주니까 중원이 그냥 공간이 너무나 크게 열리고 라흐마니와 김민재가 둘이서 수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면 뛰어들어가는 측면 공격수에게 라치오가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입니다. 이 뛰어들어가고 있는 공격수가 칸칠리엘인데 후반전 막판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체력적으로도 쌩쌩한 선수였어요. 심지어 이 선수가 스피드가 빠른 선수고요. 그런데 김민재가 후반 막판인데도 불구하고 교체로 들어온 선수의 스피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왔을 때 분명히 역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민재가 따라가서 이 선수의 앞을 막아버리죠. 그리고 심지어는 볼을 빼앗는 모습까지 나와요. 엄청난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보시면 중원에서 수비가 안 되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또다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김민재가 이 패스를 따라가는 장면이죠. 이 선수도 이제 라치오의 칸칠리엘인데 이 칸칠리엘이가 젊고요, 스피드가 빠른 선수예요. 근데 후반전 막판에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스피드 싸움을 김민재가 따라갑니다. 나폴리는 마지막에 김민재와 라흐마니 이 두 명으로만 수비했는데 수비가 돼요. 심지어 김민재가 수비 라인에서 공간이 열렸는데 김민재가 뛰어나가면서 이 볼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올라가면서 역습을 주도하죠. 이 장면이 추가 시간 1분이 지난 상황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하프라인 위쪽까지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김민재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할 뻔도 했죠.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오시맨이 골대를 맞췄고 이게 튀어나와서 김민재에게 흘러갔는데 김민재가 결정적인 헤더 찬스에서
골대 안으로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여기서 사실은 근데 완전한 득점 찬스였는데, 김민재의 완벽한 득점 찬스였는데 프로베델 골키퍼가 정말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김민재의 슈팅을 막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김민재 선수가 사실은 공수양면으로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던 경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마지막에는 흔하게 나오는 장면이 아닌데 김민재가 지쳤어요, 마지막에. 하지만 이 나폴리가 김민재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지만 오랜만에 나폴리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라치오가 승리를 가져가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제 나폴리가 패배한 경기였지만 김민재의 수비력과 김민재의 능력만큼은 눈부셨던 경기였다.